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법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여기는 생방송이고요. 순달람이 순위를 계속 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상현실 곳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바로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신명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좀 순위를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강세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신 업체 중에 단연 상승세를 보였던 모더나가 또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1위, 3위, 4위를 기록한 것이 호텔과 카지노 업체들이죠. 그리고 5위에 있는 곳이 익스피디아인데 익스피디아는 이제 에어비앤비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온라인 여행 예약 업체입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백신 접종을 많이 해서 앞으로 여행 가서 호텔도 좀 가겠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끈따끈하게 오늘 아침에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미국 내 2억 명이 한 번이라도 백신을 접종을 마쳤다고 하고요. 더욱이 중요한 숫자가 바로 저 18세 이상 인구 중에 몇 %가 접종을 마쳤냐라는 것이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 인구에게는 백신을 못 맞히니까요. 이 숫자가 75%를 달성한 데에서 투자자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관심을 또 가지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호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카지노, 그다음에 스포츠 베팅 관련 ETF가 있죠. BETZ, 이른바 매츠인데 이 매츠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최근 유독 강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미국 내 최대 부동의 1위 스포츠죠. 미식축구 NFL이 9월 9일 날 개최된다는 겁니다. 이에 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MLB보다 NFL이 2배 정도 시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저는 야구가 사실 더 좋은데 미국 감성을 잘 모르겠어요. 라스베가스 호텔들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카지노 내에서는 스포츠 베팅을 위한 대형 공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NFL 개최 같은 이벤트는 대형 기대 건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NFL 시즌은 스포츠 베팅과 관련한 부분에서 기대감이 특히나 높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 NFL에 관련된 스포츠 베팅 시장 규모가 무려 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시저와 윈 리조츠 같은 기업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주가도 이렇게 나란히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뭐 스포츠야 매년 열리는 거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미국은 꽤 오랫동안 스포츠 도박이 불법이었습니다. 사실 2018년에 들어서야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내 스포츠 베팅에 대한 합법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주마다 스포츠 베팅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 미시간, 그다음에 버지니아와 같은 비교적 큰 주에서 합법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뭐 애리조나, 플로리다 같은 곳도 스포츠 베팅 합법화가 올해까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더라도 캘리포니아가 가장 큰 주죠. 근데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아직 관련 법안 처리조차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뭐 재정 투자라든가 이렇게 돈 쓸 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도박을 오픈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향후 10년간 온라인 스포츠 도박 시장이 연평균 40%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미국 호텔 카지노 체인들한테는 중국 시장도 빼놓을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9월 1일에 마카오 내 전체 카지노 8월 매출 통계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가 정점을 지난 후에 여행 제한을 줄임으로써 회복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는 것 같고요. S&P 500 기업들 중에서 중국 관련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윈 리조츠와 라스베가스 샌즈다 보니까 이런 팩트 체크도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하락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M, 디어, 스탠리 블랙데커 이 세 곳 모두 다 산업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경기도나 우려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2위에 있었던 마켓액세스인데요. 마켓액세스는 개인이 아니라 주로 기관 투자자, 이제 브로커나 딜러들을 위한 채권 거래 플랫폼입니다. 채권 트레이딩은 조금 생소한 이제 분야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마켓액세스라는 단말기는 생소한데 선수들에게는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채권 거래 플랫폼별 점유율을 보시면 이렇게 블룸버그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존재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마켓액세스가 이제 본인들의 단말기에서 거래된 8월 총 거래량 통계치를 발표했는데 이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거래가 활발해야 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돈을 버니까요. 아무래도 작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채권 가격이 크게 출렁이면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보다는 시세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좀 보시면은 이머징 마켓이라고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이 이머징 마켓의 거래량은 18.2%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있는데요. 중국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심지어 코로나 수준까지 근접했기 때문으로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중국 정크본드 가격이 급락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순달람이 잘 좀 트래킹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이자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첫 번째 순달람이고 버추얼 프로덕션의 첫 번째 순달람이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10종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몇 가지 특징이 보이네요. 우선 구글이 2주 연속 순매수 1위를 달성했다는 점에 있고요. 최근 빅테크들의 상승세가 아주 무섭죠. 알파벳, 그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페이스북까지 넷플릭스를 제외한 빵 종목이 사이좋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주식이 뭐 하나도 없다는 점에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당국발 규제 심화에 따른 실망감들을 이제 미래에셋 투자자분들도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파리에 있는 네덜란드 기업 ASML입니다. ADSL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안 헷갈리셨다고요? 저만 헷갈렸나 봅니다. 네. ASML은 이제 반도체 이제 장비 업체인데요. 근데 그냥 장비가 아닙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공정은 수백 개가 넘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정이 바로 노광이라는 공정입니다. 노광, 빛에 노출시킨다는 건데 사실 반도체라는 게 실리콘 원판에다가 이렇게 빛을 쏴서 회로를 그리는 인쇄 기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광 공정이 반도체 회로를 그려내는 공정으로서 핵심 공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광 장비를 가장 많이 사가는 구매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반도체 칩을 가장 많이 만들어야 하는 파운드리들이겠죠.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이 누가 더 반도체를 미세하게, 정교하게 만들어낼지 아주 날이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세공정 경쟁에서 뒤에서 웃고 있는 자가 바로 ASML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ASML, 이 유럽 회사만이 미세공정에 필요한 노광 장비, 이른바 이제 EUV 장비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장비 없이는 사실 10나노 이하의 미세공정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중국 파운드리의 최강자인 SMIC조차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이 회사의 EUV 장비를 주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세공정 개발이 굉장히 더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인류 파운드리 업체들이 나는 3나노 양산한다. 아니다. 나는 2나노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경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ASML의 EUV 관련 매출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회사의 독점적 지위 덕분에 ASML의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던 시기, 그러니까 3월 때보다 주가가 4배 이상 올랐었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 발표했던 7월 19일부터는 기여를 한 단계 올리면서 주가의 오름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2분기 실적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하드웨어 장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30%가 넘어가더라고요. 무엇보다 2분기의 순수주 금액이 83억 유로인데 이 중에서 50억 유로 정도가 EUV 장비에 대한 수주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EUV 장비가 잘 팔리고 있다는 말인데요. 참고로 EUV 장비 한 대당 가격이 2천억 달러를 넘게 호가하거든요. 다른 장비들보다 가격이 크게 높기 때문에 ASML 입장에서는 그만큼 EUV 판매 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식도 굉장히 좀 비싸다는 점에 있는데요. 글로벌 탑티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랩리서치보다 PER이 거의 3배 정도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ASML은 매년 배당금을 이렇게 상향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친화적인 행보도 하면서 투자자들을 좀 유인하고 있는데요. ASML의 동무대에 언제까지 음악이 이어질 수 있을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내일 여기 버추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